다음으로는 이 파동이 갖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까 전에 살펴본 용수철 그림 아래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요건 이제 파동의 이제 기본 요소들을 표현한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막 여러 가지 막 다닥다닥 써 있죠. 보자마자 머리 아프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념들은 정말 익숙하거나 정말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고, 우리가 또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는 이런 개념부터 싹 정리하고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학 때도 그렇고 전자기학 때도 그렇고 연력학 할 때도 그렇고 다 이런 거부터 시작했잖아. 이번에도 기본 개념 탄탄히 해서 나중에 있을 전자기파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바탕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알 수 있지?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그림이 여기 있는 파장부터 한번 볼까요? 파장. 파장이라는 건 그 길 장자를 써서 파장입니다. 영어로는 웨이브 랭스. 선생님 발음 이상해요. 파장.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파동 자체가 얼마나 기냐. 근데 우리가 파동의 단위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파동은 물리학적인 정의가 이제 진동 에너지를 전달한다, 매질을 통하여 진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진동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럼 당연히 파동의 단위는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 한 번 진동할 때 그 한 번의 진동이 계속 반복하는 게 파동이잖아요. 그 파동의 단위를 얘기를 하자면 한 번 진동하는 걸 단위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파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파동이라는 게 한 번 진동했을 때 파동이 이동한 그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원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파동 자체가 한 번 진동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파동이, 웨이브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이 매질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진동이 이렇게 쭉 진행했다는 얘기는, 매질의 관점에서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정의는 이제 매질이 한 번 진동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쉽게 파장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한 번 진동하는 그 길이, 다시 말해 횡파가 지금 기준이니까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 그게 곧 한 번 진동하는 그 길이니까요. 그쵸? 그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쉽게는 그 길이를 읽으면 되고요. 물리학적인 정의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질이 한 번 진동했을 때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길이니까 미터를 단위로 쓰게 되겠죠. 그게 이제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볼까요? 진폭 볼까요? 진폭. 중심선으로부터 진폭이라는 건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쉽습니다. 진동의 폭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진동을 얼마나 격하게 하느냐. 진동을 덜 격하게 한다는 건 얘가 이만큼밖에 진동 안 한다는 거고, 진동을 더 격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뜻이잖아. 다시 말해, 원래 매질이 위치한 이 평형선으로부터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느냐, 매질의 기준에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림과 같이 이 진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루나 골까지의 이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느냐를 가지고 진폭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파동의 중심과 진동의 중심과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요게 진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동의 기본 개념들은 단어가 쉽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유추할 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는 더 이상 없네요. 여기는 더 이상 없지만 교재에 있는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파동에서는 진동을 전달하는 게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진동이라는 것의 뜻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는 소리야. 맞죠? 그래서 진동의 포인트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반복.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무언가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반복되는 패턴이
얼마만큼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살펴봐요. 그래서 파동도 매질이 진동하는 것을 가지고 파동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매질이 특정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동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렇죠. 횡파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고 종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좌우로 진동을 하잖아요. 맞잖아. 그 진동이라는 반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매질의 진동 운동이 어떤 시간 간격으로 움직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횡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이제 파동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매질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이 시간 1, 2, 3초가 걸렸다면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3초마다 한 번 진동한다는 소리잖아. 그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쉽나?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기라는 개념을 씁니다. 피리오드라는 걸로 쓰는데 그냥 타임의 앞글자인데 좀 더 상징적인 의미를 따서 대문자 T로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주기라고 하게 되고 거꾸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진동했느냐. 다시 말해 어떤 파동은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진행하는 파동도 있을 거고요. 어떤 파동은 왕 이렇게 막 빠르게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파동도 있을 거 아니야. 방금 손 모양은 약간 비슷했나? 다시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진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1초에 막 3번씩 이렇게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파동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죠? 그런 경우도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주기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느긋하게 진행하는 친구들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친구들, 다시 말해 주기 값이 큰 친구들이라면 빠르게 진동하는 친구들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주기 값 자체가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자고요. 1초당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그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진동을 했느냐. 그럼 느긋느긋하게 진행하는 친구들은 막 한 3초에 한 번 진동을 한다고 쳐요. 그럼 1초에는 몇 번 진동하는 거야? 3분의 1만큼만 진동을 하다가 많은 거죠. 1초라는 시간 동안. 그렇지. 근데 방금 두 번째로 보여준 파동은 거꾸로 한 번 진동하는데 한 3분의 1초밖에 안 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야? 총 3번 진동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초당 진동하는 수가 3번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진동하는 빈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에는 처음 설명했던 이 주기라는 값도 있지만요. 지금 설명, 거꾸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진동을 기준으로 한 그 시간 자체가 주기라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진동의 횟수를 세는 것을 우리는 진동수라고 부르게 돼요. 이 진동수는 영어로 frequency라고 하고요. 앞글자를 따서 보통은 F라는 값으로 많이 약자를 쓰게 됩니다. 앞으로 쓰면 T랑 F를 애용할게요. 주기랑 진동수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주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한 번 진동하는 진동 자체가 반복 운동이니까 물리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반복 운동은 이 주기를 계산을 합니다. 파동이 그 진동의 대표적인 물리량 중에 하나죠. 이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부르고 거꾸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진동수라는 개념이다라는 거. 오케이, 됐죠? 이렇게 교재에는 이제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정도만 나와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즈라고 하는 건데 위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무언가의 위상, 뭐뭐의 위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뜻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물리학에서 특히 파동에서의 위상값이라는 건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횡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어떻게 진동한다고 그랬지? 상하로. 정확히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파동은 진행을 하는 건데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위아래로 상하 진동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이 파동이 진행하는 그 동안 매질 자체는 제자리에서 계속 뭘 한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반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파동이 막 진행을 할 때 계속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사진에서는 매질이 가운데 있고 요 부분의 매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매질이 위로 가 있고 어떤 사진에서는 매질이 아래로 가 있고 어떤 사진에서는 중간 정도 위에가 있고 어떤 사진에서는 중간 정도 아래로 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사진들 매질이 가질 수 있는 순간순간의 상태들을 우리는 위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어떤 파동의 마루 지점과 마루 지점은 위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고. 한 마루에서 요 진동 중심에서 한 중간 정도 위치한 요 위치의 매질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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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매질들도 전부 다 위상이 같은 친구들. 반대로 마루에 있는 매질과 골에 있는 매질은 위상이 반대인 친구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상이라는 개념을 쓰면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의 상태를 표현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보통 위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물리학 원에서는 이 위상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알아둡시다. 교재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살짝 이 영상 보면서 메모만 살짝 해두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보다 중요한 건 뭐다?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들 뭐 종파, 횡파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파동의 기본 개념들 파장은 무엇이고 진폭은 무엇이고 주기는 무엇이고 진동수는 무엇이냐 이 개념을 확실히 하는 거다라는 거 알겠죠? 거기다 덧붙여서 알면 좋은 건 위상이라는 추가 개념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